산속에서 불공 때문에 조난된 사람들. 안녕하세요. 공포괴담입니다. 홋카이도는 예로부터 불공으로 인한 문제가 잦은 것으로 유명합니다. 외지 사람들에게는 딱히 감이 오지 않겠지만 홋카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산을 다닐 땐 방울을 차고 다니는 것과 고음 스프레이 또한 필수품입니다. 불곰은 왠지 북미나 러시아 같은 곳에만 살 것 같은 이미지지만 사실 전 세계 어디에도 홋카이도만큼 불곰이 밀집해 있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실제 자료로도 검증된 사실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런 홋카이도에서 대학을 다니며 산악 동아리에서 활동했던 친구에게 들은 것입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여름 토카치 산맥종주에 도전한 등산 동호회가 있었습니다. 구성원은 A부터 E까지 총 5명이었고 A가 회장이고 B가 부회장이었지요. 그들 중 앞에 4명은 산에 자주 다니던 중급자였고 E는 갓산에 다니기 시작한 초급자였습니다. 동호회 활동 중 대부분은 일찍이 불금과 산에서 마주친 적이 있었지만 큰 마찰 없이 지나갔었고 산에 들어온 첫날째 딱히 사고도 없고 계획대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들 경치를 즐기며 열심입니다. 이틀째 어젯밤 일기예보에서 오늘 날씨가 좋지 않다기에 일단 머무르기로 했습니다. 예보대로 비바람이 점차 강해져 텐트 안에서 식사를 하며 트럼프를 하기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겁게 시간을 때웁니다.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내일 아침 비가 잦아들면 출발하기로 했고 이틀째도 딱히 별일 없이 끝났습니다. 4일째 아침에 가장 먼저 일어난 C가 바깥 날씨를 확인하려 텐트에서 나갑니다. 돌아온 C에게 날씨가 어떤지 물었지만 조금 안개가 심하다고 이대로 기다리는 게 나을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텐트 입구를 열고 바깥을 보니 주변은 안개가 짙어서 하얗고 그래서 우선 출발을 늦추려고 했지요. 아침 식사를 마치고 텐트 밖으로 나왔지만 안개가 갤 기미는 전혀 없었고 다들 어제 하루 쉰 것도 있어 가능하면 출발하고 싶어 하지만 사고가 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신중한 게 나았죠. 그렇게 의견을 나누고 오늘도 여기서 머물기로 했습니다. 낮이 되자 안개가 오히려 더 짙어집니다. 비는 내리지 않지만 앞도 잘 보이지 않는 안개 속을 걸어 다니는 것은 위험하기에 텐트 밖으로 나가는 걸 금했습니다. 밤에 작은 사고가 있었고 이가 무슨 생각을 한 건지 식사를 하고 냄비를 텐트 바깥에 내버려 둡니다. 밤이 되면 야행성 동물들이 돌아다니기에 음식 냄새를 풍기는 것은 위험합니다. 냄비는 금세 들여놓았지만 잠시 뒤 동물의 가벼운 발소리가 텐트 주변에서 탐색이라도 하는 것처럼 걷는 것이 들렸습니다. 그것은 여우였고 텐트에서 나와 멀리 쫓아냅니다. 방금 그 냄비 때문에 왔던 걸까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는 불곰이 나오는 지역으로 유명했고 낮에 만난 적은 몇 번 있지만 밤에는 훨씬 위험합니다. 어쨌거나 셋째 날도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나흘째 아침에 바깥 정황을 살폈지만 2m 앞도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심했고 원래 일정은 날씨가 풀리지 않으면 계획을 중지하고 산에서 내려올 작정이었지만 안개가 너무 짙어서 위험했죠. 따로 의논할 것도 없이 이날도 텐트에서 머물기로 했고 오후에 조금이라도 안개가 걷히면 하산하려 했지만 안개는 더욱 짙어질 뿐 낮이 되어도 앞이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치는 것도 질리기 시작하고 슬슬 이야기거리도 떨어져 갑니다. 날이 저물자 빨리 불을 끄고 일찍 잠을 청했습니다. 텐트 안이 안개 때문에 축축해져 텐트 안의 강한 습기 때문에 불쾌감만 높아집니다. 잠자리에 누운 지 몇 시간 지나지 않아 심상치 않은 일이 일어났지요. 가장 먼저 눈치를 챈 B가 옆에서 자던 나를 깨웠고 아까 전부터 발소리가 들리는데 여우가 아닌 것 같다고 말합니다. 다들 깨어 있던 것인지 다들 몸을 일으켜 귀를 기울입니다. 무겁고 느릿느릿한 발소리가 들리고
때때로 습기 찬 콧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다들 숨을 죽인 채 말없이 바깥 모습을 상상만 하고 있었고 아무래도 불곰인 듯했습니다. 텐트 주변을 따라 빙글빙글 발소리가 돌았죠. 한 마리뿐인 듯했으나 심한 짐승 냄새가 코를 찔렀고 다들 텐트 가운데에 모여서 다 함께 몸을 붙였습니다. 그 사이 곰은 텐트에 코를 붙이고 열심히 냄새를 맡기 시작합니다. 냄새를 맡고는 텐트 주변을 돌고 또다시 냄새를 맡고 다들 공포에 질려 숨죽여 덜덜 떨면서 서로 몸을 의지하고 옴짝달싹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잠시 뒤 전원이 몸을 크게 움직여야 했는데 불곰이 텐트에 몸을 던지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텐트 천이 안으로 크게 밀려 들어오며 곰의 형태를 만들었고 어떻게든 거기 닿지 않으려 몸을 움츠립니다. 곰이 마음만 먹으면 텐트 따윈 종이 조각만도 못하지요. 터져나오려는 비명을 어떻게든 참으며 마구 흔들리는 텐트 안에서 견뎠습니다. 곰은 5분 정도 계속 텐트에 부딪히더니 또 한동안 텐트 주변을 빙글빙글 걸었고 다시 부딪히고 또 걷고 이는 이미 울고 있었고 나도 울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몇까지 그것이 반복되다가 갑자기 조용해지자 긴장이 풀려서인지 다들 잠이 들게 됩니다. 닷새째 새가 우는 소리에 눈을 떴지만 아직 안개는 개지 않았고 어슴푸레합니다. 불곰의 냄새는 아직 지워지지 않았고 어디선가 아니 텐트 바로 옆에서 살펴보고 있는 걸까. 다들 잠자코 앉아 있을 뿐이었고 몇 시간이고 침묵만 이어집니다. 오후가 되자 다시 발소리가 들려왔고 한동안 걸어 다니더니 다시 사라졌습니다. 저녁 무렵 기가 텐트 문을 살짝 열어서 바깥 모습을 살펴봅니다. 안개가 개기 시작했다고 말했고 희미하게 햇볕이 들어 안개가 갤 조짐이 보였습니다. 바로 산에서 내려가야 한다는 의견과 내일까지 기다려보자는 의견이 나뉘었고 하지만 아직 곰이 근처에 있을지도 모르는 데다가 지금부터 하산을 시작하면 걷는 사이 밤이 되어버립니다. 쉴 수도 없는 등산로 중간에서 노숙을 해야 하는 것이었고 게다가 아직 완전히 안개가 걷힌 것도 아니었습니다. 악천후의 밤이라는 악조건까지 겹친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이는 것은 사고의 지름길일 뿐이었죠. 회장으로서 도저히 하산을 허가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공포에 질려 있었으니 냉정한 판단이었을지는 여하튼 그렇게 해가 졌고 아무도 말을 꺼내지 않습니다. 단순한 공포 때문만이 아니라 아까 서로의 생각이 대립했던 것이 원인이었죠. 그날 밤도 곰은 텐트 주변을 빙빙 돌다가 몸을 던져 부딪혀 왔기에 아무도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엿새째 어제 오후 잠깐 안개가 갰던 것이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안개가 짙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다들 아무 말이 없었고 혹여나 냄새 때문에 곰을 자극할까봐 아무것도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아침부터 주변이 무척 조용했습니다. 곰의 냄새가 옅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몇 시간 뒤 시가 밖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다들 반대했지만 곰도 지금은 주변에 없는 것 같다며 바깥 상황만 살피고 올 것이라면서 끈질기게 허가를 요구합니다. 금방 돌아오는 것을 조건으로 그것을 허락했습니다. 시가 안개 속으로 들어간 후 비는 비난했지만 갑자기 입을 다물었습니다. 불곰의 발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시가 돌아오기를 기다리던 우리는 텐트 문을 열려 했지만 바로 손을 멈췄습니다. 짐승 냄새가 다시 심하게 났습니다. 곰의 콧김이 어제부터 훨씬 격해졌고 곧바로 몸을 부딪혀 옵니다. 우리는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르며 서로 몸을 의지했지요. 한동안 텐트 주변을 맴돌다가 불곰이 주저앉았는지 발소리는 사라졌지만 냄새는 변함없이 지독했습니다. 그날 내내 불곰의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고 우리는 움직이지 못했지요. 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혹시 불곰에서 습격당한 걸까? 걱정됩니다. 이랬째 오늘도 안개가 진했고 배라도 채우러 간 건지 불곰의 낌새가 사라졌습니다. 한동안 다들 말이 없었지만
이가 산에서 내려가겠다고 말합니다. 수면 부족 때문에 눈에는 핏발이 섰고 목소리는 히스테리에 가득 차 있었죠. 설득을 해봤지만 듣지도 않고 이는 내려가서 구조를 요청할 테니 기다리라고 말하며 짐을 가지고 안개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5명이 함께 출발했는데 이젠 A와 B 그리고 D, 제뿐이었죠. 곰이 나타나지 않는 사이 냄새가 나지 않는 칼로리 메이트로 배를 채웠고 대화도 없고 시간만이 흘러갑니다. 오후가 되어 밖을 봤지만 안개는 그대로입니다. 저녁 무렵 다시 불곰이었고 중앙에 모여 앉아 곰의 충돌을 어떻게든 견뎌냈습니다. 습도가 높아서 붙어있는 사이에 땀이 엄청나게 흘렀지만 다들 벌벌 떨며 그저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나저나 이는 산을 잘 내려갔을까 생각해봅니다. 8회째 안개는 여전히 그대로였고 아침이 되자 곰의 낌새가 사라졌었고 하지만 아무도 하산하자는 말은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간 밀려있던 일기를 쓰며 마음을 달랬고 이 일기를 가지고 무사히 돌아가고 싶었습니다. 오후 2시경 기가 미쳐버렸습니다. 처음에는 웃기 시작하더니 소리를 지르고는 웃으며 빈손으로 텐트를 뛰쳐나갑니다. 안개 속으로 사라지는 그를 잡지 못한 채였지만 멀리서 한동안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기가 천천히 텐트 입구를 닫더니 가버렸네 라고 말합니다. 오랜만에 D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역시나 그날 밤도 불곰이었고 우리는 둘이서 몸을 맞대고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9회째 오늘도 안개는 마찬가지로 짙었고 불곰은 한동안 주변에 있는 것 같았지만 낮이 되자 어딘가로 가버립니다. 텐트 중앙에 붙어서 잠시 눈을 붙였습니다. 저녁에 불곰의 발소리 때문에 다시 잠에서 깨어났고 불곰이 부딪힐 때마다 물고 싶지만 어떻게든 참습니다. 열흘째 오늘도 안개가 짙습니다. 오후에 D가 일어나 조용히 밖으로 나갔지만 말리지 않았습니다. 안개가 거치지 않았고 곰은 밤늦게 왔지요.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열하루째 아니나 다를까 안개가 짙었고 불곰은 있습니다. 이틀째 오늘도 안개가 짙었고 이들은 사전에 등산 계획을 경찰에 제출했었기에 이상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은 곧 알려졌지만 하지만 보기 드문 악천후 때문에 경찰의 수색도 차일피일 미뤄질 뿐이었습니다. 안개가 거치고 발견된 것은 아무도 없는 텐트와 마구 흐트러진 짐 그리고 일기. 맨 처음 텐트에서 나왔던 C는 텐트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사체로 발견되었고 목에 치명상을 입어서 즉사한 듯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텐트를 나섰던 이는 등산로의 벼랑에서 실족해 떨어져 사체로 발견되었죠. B는 1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짐승에게 잡아먹힌 끔찍한 모습으로 발견되었고 D는 등산 루트 도중에 있던 벼랑 밑에서 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A는 아직도 행방불명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가끔 영리한 곰들은 이렇게 사람들을 가지고 놀기도 합니다. 이 불곰 역시 그 5명의 등산객들을 가지고 놀다가 하나씩 도망치는 걸 장난치며 죽이지 않았나 싶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